네, 이번 시간은 혈액의 pH와 혈청 칼륨 수치, 다르게 말하면요, 이 pH를 구성하는 수소이온과 칼륨이온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이건 여러분이 전해질을 공부할 때 많이들 조금 궁금해 하셨을 거고요. 이 관계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제가 칼륨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고 이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칼륨은 보통 세포 4개 대부분 분포하게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혈청 칼륨 수치입니다. 만약에 우리가요, 칼륨의 결핍량을 구하고자 할 때 대부분은 그죠, 세포 4개 위치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혈청 칼륨 변화를 통해서 전체 칼륨 결핍량을 구한다. 약간의 그죠, 무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결핍량을 구할 때는 여러 가지 가정이 필요하고요. 어쨌든 한계가 있긴 합니다. 그쵸? 자, 그리고 우리가 바꿔 말하면요. 우리가 칼륨을 그쵸, 체외로 소실하더라도요. 세포 내에 칼륨이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혈청 칼륨 수치가 그쵸, 한 2 정도, 그쵸, 2까지는 이렇게 쭉 떨어지더라도 2에서 이제 더 밑으로는 떨어지기가 힘들죠. 이제 이 세포 내에 있는 칼륨에서 자꾸 이제 그쪽 꺼집어내 오기 때문에 혈청 칼륨으로 그쵸, 이렇게 이제 다시 치환이 되면서 2.0까지 그쵸, 미리 이퀄리브리움 퍼 리터 이하로는 떨어지기가 힘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그쵸, 방금 제가 설명드렸지만 칼륨은 그쵸, 이렇게 이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포 내외로 칼륨이 이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제 칼륨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pH가 7.4를 우리가 보통 그죠, 정상 pH라고 했을 때 이거보다 낮은 경우를 우리가 산혈증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걸 뭐 엑시데미아라고 하는데요. 보통 세포 내에 그죠, 이렇게 pH가 떨어졌다라는 건, 즉 혈액의 pH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건 혈액의 수소이온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되면 결국 세포 내에 pH도 점차적으로 떨어질 수 있겠죠. 우리가 세포 내와 그리고 세포 외가 있으면 결국에는 그쵸, 이게 이제 서서히 균형을 맞춰가기 때문에 혈액의 pH가 떨어지면서 세포 내 pH도 떨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pH가 떨어지게 되면요, 대표적인 펌프가 있죠. 그쵸, 나트륨 칼륨 펌프가 세포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포막에 있는 나트륨 칼륨 펌프가 충분히 이제 활동을 잘 못하게 돼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3개의 나트륨과 2개의 칼륨을 이제 그렇죠, 농도 기울기를 역행해서 옮겨주다 보면 ATP를 쓰게 되죠. 에너지를 쓰게 되죠. 자, 이게 이제 그쵸, 작동이 잘 안 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 안에는요, 세포 내에는 칼륨이 많기 때문에 억지로 계속 그쪽 칼륨을 넣게 되고, 그래서 이제 2개의 칼륨을 넣고 밖으로 나올 때는 그죠, 다시 이제 나트륨을 끄집어내는 거죠. 이렇게 억지로 하다 보면 당연히 ATP가 소모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pH가 떨어지게 되면 이게 활동을 잘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세포 내로 이렇게 억지로 들어와서 그쪽 칼륨을 이렇게 저장해 놔야 되는데 세포 외에 칼륨이 이제 많아지게 되면서 세포 외액 중에 하나가 바로 혈액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산증이 되면 혈액 속에 칼륨이 정체가 되면서 고칼륨혈증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냥 이제 쉽게 생각하시라고 이제 pH가 떨어지게 되면 수소가 많다. 그래서 이제 수소가 이제 서서히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칼륨이 대신 나와줘야 된다. 라고 표현을 했고요. 자, 그래서 pH가 떨어지게 되면 수소가 많아져서 고칼륨혈증이 온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좋고요. 어쨌든 pH가 떨어지면 세포 내부의 pH가 떨어지는 과정을 제가 이렇게 묘사를 한 거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죠, 칼륨이 이렇게 이제 ATPase를 통해서 들어가는 방향이 사라지다 보면 이렇게 나오는 방향으로 그쵸, 그라디언트가 형성이 되면서 결국 고칼륨혈증이 생긴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쵸, 이렇게 이제 세포 외에 칼륨이 정체가 생기다 보면요, 보통 pH가 0.1 정도 떨어지게 되면 칼륨은 보통 0.2에서 한 1.7mg 정도 상승한다라고 논문상에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평균적으로는요,
0.6mg/L 정도로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특히나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신부전 환자겠죠. 왜냐하면 신부전 환자에서는 칼륨 배출이 어렵기 때문에 고칼륨혈증 굉장히 그렇죠. 조심해 주셔야 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한 1.2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신부전 환자에서는 pH가 0.2 정도 떨어지게 되면 1.2 정도 상승한다. 특히나 이제 우리가 투석 전에 그쵸 이런 관계가 성립된다라고 보통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마무리로 공식을 몇 개 적어 드릴게요. 이제 제가 다 설명드린 관계에 대한 식인데요. 자, 우리가 수소이온은 단위가 나노몰 퍼 리터입니다. 요거는 24 곱하기 PaCO2. 그쵸? 이건 이제 토르 또는 이제 미리미리 HG 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를, 그쵸? 탄산이온. 자, 이거는 단위가 미리몰 퍼 리터입니다. 이렇게 나누면 돼요. 제가 이제 이거는요, 보통 정상 수치가 40, 이거는 24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고, 아, 그러면 그쵸. 수소 이온이 얼만큼 되는 게 노멀한지 나오죠. 그리고 pH는요, 보통 7 더하기 0.8에다가, 그리고 수소 이온. 자, 이거는 예전 논문에서 이렇게 좀 공식을 유도해 놓은 걸 제가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도 pH와 그쵸, 이런 수소 이온 간에 그쵸, 이런 관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칼륨 이제 미리킬리브리움 퍼 리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0.09 더하기 0.13 곱하기 수소 이온 이것도 나노몰 퍼 리터입니다. 이런 관계를 이용해서 제가 하나 수치를 던져 볼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40에 24라고, 그쵸? 노멀한 수치를 이제 대입해 보면, 아, 노멀한, 그쵸? 수소이온은 40이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여기다가 40을 넣어 볼까요? 그러면은 0.4니까 7.4가 되는 거. 바로 계산이 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40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칼륨은 한 5.3 정도, 그쵸? 대충 5.3 정도 나오죠? 계산해 보시면 바로 나와요. 그쵸? 이게 대략 뭐, 5.2 정도 되니까 5.3 정도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그쵸 관계를 통해서 바로바로 그쵸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건 참고해 주시고요.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그쵸 이 수소이온과 칼륨의 관계 그리고 왜 이렇게 되는지 원리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